담배 소송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15년이에요. 15년. 네, 15년이고 제가 그 중간을 잠깐 봤던 거죠. 잠깐. 근데 이 정도 되면 판사가 몇 번 바뀌? 엄청나게 많이 네, 바뀌었네요. 여러 번 네. 바뀌어요. 1심만 하는데도 판사가 4번인가. 원래 법관 인사가 2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담배 산업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담배 파는 회사 민영 회사죠, 완전히. 그전엔 공기업이었고 그전엔 전부 부처였어요. 전매청. 전매청. 네. 전매청이 언제 생겼냐면 대한민국 건국할 때 생깁니다. 대한민국 건국할 때부터 전매청이라는 기관이 있고 국가가 담배를 판 거예요. 옛날에는 담배 수입이 사실 국가로서도 정말 큰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가 금연을 장려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수입이니까. 그 흡연의 폐해를 잘 모르기도 했고 그런 채로 수십 년이 지나고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한 분이. 개인이요. 개인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외항선원이세요. 1943년생 외항선원인데 이분은 근데 20살 때부터 하루에 한두 갑씩 매일 담배를 피우셨어요. 36년 동안 매일 한두 갑을 피우고 나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폐암 4기. 그래서 소송을 냅니다. 36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던 폐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에 사는 외항선원 56살 김모 씨는 오늘 담배인삼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인삼공사가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담배인삼공사, 당신들은 발암물질을 제거하려는 노력 없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생산을 했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폐암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흡연 규제를 하고 예방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재정 수입을 늘리려고 담배 판매를 장려했다. 이런 게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논리에 상당히 좀 그리고 긍정하죠. 수긍을, 네.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언뜻 들어봐서는 쉽지 않는 소송일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한 분이 그 소송을 내고 나니까 그 스타워즈에서 그 반란군 모이듯이 이분한테 이제 조력자가 생기세요. 일단은 그 폐암이랑 후두암을 앓고 있던 환자 20명 분이 같이 또 집단 소송을 내요.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그리고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이건 공익소송이니까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조그맣게나마 반란군 진영이 형성이 되는데 담배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 정말 명운이 걸린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이 신경전이 장난이 아닌데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소송이 됐고 병원에 뭐 이렇게 의견서를 막 요구를 합니다. 이분이 폐암 걸린 거 왜 걸렸을까요?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서 이제 답변서를 담배 때문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반대쪽에서 담배 회사 쪽 변호사들이 다른 각도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정말 담배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보내고 그 흡연 피해자가 다녔던 막 고등학교 때 건강 어땠나요? 이런 거부터 국립암센터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 엄청나게 많은 질의서를 양쪽에서 다른 각도로 막 보내요. 그걸 답변하는데 막 뭐 몇 달, 심지어 1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판사님은 그거 다 읽으셔야 되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소송을 건 쪽에서 흡연 피해자 쪽에서 담배 회사의 연구 자료들을 공개해라. 위험성 너희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담배 회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 300건 정도를 보여줄 수는 있는데 우리 회사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 안에 복사하지 말고 보고 가. 그러면 이 흡연 피해자 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것 같다. 안 보겠다. 뭐 이런 신경전 막 벌이고 중간에 한번 흡연 피해자 쪽이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너희 수익을 가지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흡연 피해자들을 위해 써라. 그럼 우리가 물러나겠다. 했더니 담배 회사 반응이 단칼에 싫어요.
이런 그런 반응입니다. 치열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재판인 거예요. 그 1999년에 시작을 했는데 7년 걸려가지고 판결이 나요. 2006년. 2006년에 네, 판결이 나는데 담배 회사가 이겨요. 담배 회사가 이기고 그것도 그냥 아주 퍼펙트하게 이깁니다. 완전 네, 승소. 완승. 네. 완승. 법원이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 소송 제기한 분이 암 걸린 게 담배 때문인 것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알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대법원은 우선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했습니다. 즉, 담배를 꾸준히 핀 사람들 사이에서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흡연자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전이나 체질, 음주 같은 생활 태도를 따져야 하고 폐암 종류도 흡연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2심 이제 항소를 하죠. 2심도 또 오래 걸려요. 3심도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 끝나는데 15년이 걸려요. 2014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 담배 회사의 완승이에요. 또. 담배가 주는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던 이른바 담배 소송이 15년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암 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담배 워즈의 본편 시리즈의 결말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국의 역습으로 끝나는 그런 결말이고요. 본편이 끝나자마자 속편이 시작돼요. 아, 이 2014년에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요. 주인공이 이제 센 기관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기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강력하지. 네, 강력하죠. 강력한 기단이 좀 나왔는데요. 차원이 다르죠. 건강보험공단은 예. 특정한 한 명 한 명을 당사자로 내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거는 논리는 담배 회사 때문에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암에 걸려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을. 네, 보험금을 많이 지급을 했다. 얼마를 청구한 거죠? 이건 액수도 커요. 이건 액수가 537억 원을 내요. 아, 건보공단은 15년 만에 판결이 나온 개인들의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 회사와 국가의 손을 들어준 만큼 환자들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재판에서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송 가액은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 3,500명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500여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또 담배 회사가 이겨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 지급한 게 담배 회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의 똑같은 논리네요. 요약이에요. 네, 똑같은 논리예요. 6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 1심의 끝은 건보공단의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 문제고 담배 이외의 습관과 유전 때문에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건보공단의 급여 지출은 보험 관계에 따른 것이지 담배 회사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 워즈의 속편이 지금 이제 2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스피노프 소송들이 생기는데 2008년에 경기도가 내는 거예요. 경기도가. 네. 뭐냐면 담배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웃기잖아요. 근데 담배 회사가 수출용 담배랑 내수용 담배를 다르게 만들고 있었는데 수출용 담배는 이렇게 굳이 막 꽁초를 끄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꺼지는 담배였어요. 요 스피노프 요 화재 소송은 담배 회사가 이겨요. 또 이겨요. 예. 법원 판단은 화재 원인이 뭐건 간에 경기도는 불이 나면 꺼야 되는 거다. 이거를 담배 회사한테 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은 199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담배 회사 진 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예. 진 게 없는데 그럼 이 많은 담배 워즈가 다 무의미했느냐? 제일 대표적인 성과가 본편 소송을 하다가 담배 회사가 결국 자기들 자료를 많이 공개를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와 관련돼 그동안 연구해온 내부 문서 중 464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출할 것을 명령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담배 내 유해물질 연구,
그리고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 문서 등입니다. 이 담배 회사가 지지는 않았는데 이 소송을 하면서 압박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게 결국 광고를 공격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담배 소송이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다 일어나요. 상당한 성과죠. 재판은 비록 졌지만. 그리고 제일 큰 효과는 뭐였냐면은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효과가 제일 컸죠.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는 게 밝힌 게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담배 소송이 처음 열렸을 때 변호사분이 소송을 열면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를 했어요. 이번 재판의 목적은 한 개인의 권리 구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드러내고 재정 수익 확대 측면에서 담배 사업을 관리해온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시정케 하는 한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판매 촉진 정책을 중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 20년 지나가지고 이 문구를 보니까 이 목적은 다 달성을 했어요. 한국담배인삼공사, 지금의 K는 담배값에 붙이는 경고 문구도 문구 정도가 아니라 막 사진, 뭐 되게 막 무서운 사진 같은 거 붙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가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 연구하겠다. 그래서 질병청에 국가 흡연 폐해 실험실이라는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흡연을 하면 어떻게 몸에 안 좋은지 이런 걸 막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송의 역할이란 뭘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소송들을 우리가 공익소송이라고 부르고 소송의 역할이 꼭 그 법정에 온 사람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소송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또 정책 형성의 기능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까지는 저는 소송의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 소송 자체가 드는 의미 때문에 분명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공익소송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모든 걸 소송으로 해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소송은 사실은 결론을 떠나서 그 전 과정이 주는 그 진짜 그 묵직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안 된다는 건 또 없어요. 지금의 어떤 그 스피노프 담배 소송들이 계속 같은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나쁜 놈인지 가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적 합의를 바꾸는 어떤 수단으로서 소송을 수단의 사용할 수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그런 소송을 또 지켜볼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